1909년 한 탐험가가 그랜드 캐년 절벽에서 작은 동굴 입구를 발견합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자연 동굴이 아닌 설계된 공간을 봤다고 기록합니다. 중앙 홀, 완벽하게 뻗은 통로들, 그리고 돌로 된 침대 위에 키가 비정상적으로 큰 미라들 수천 구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고. 그는 이렇게 남깁니다. 이곳은 동굴이 아니다. 도시다. 오늘 우리는 지하의 도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1909년 4월 5일 한 신문 기사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발행되던 애리조나 거젯. 그날 신문 일면에는 이런 문장이 실립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고대 문명의 지하 요새가 발견되다. 기사를 쓴 사람은 탐험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G. 킹케이드. 그는 콜로라도 강을 따라 내려가다 절벽 위 동굴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거대한 요새 형태의 도시를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기사에는 도시가 약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으며 정교하게 설계된 방과 통로가 수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져 있었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리고 한 줄이 더 등장합니다. 이 발굴은 스미소니언 박물관 소속의 S.A. 조던 교수가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발견이었음에도 이 보도는 다른 주요 신문으로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단 하루, 그날의 신문 안에서만 존재했던 이야기처럼. 당시 미국 신문들은 판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일면을 장식하던 시대였죠. 그렇다면 이 보도는 세상을 뒤흔들 발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가 만들어낸 그저 하나의 이야기였을까요? 그런데 이 기사가 완전히 허황돼 보이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킹케이드는 막연하게 어딘가에서 발견됐다고 말하지 않았는데요. 출발 지점부터 상세히 기록하죠. 유타주 그린 리버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 콜로라도 강을 따라 내려왔다고. 지도 위에서 그 경로를 따라가 보면 끝없이 이어지는 협곡 사이로 강이 구불구불 흐릅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 지점을 이렇게 적습니다. 리틀 콜로라도 강에서 약 42마일 떨어진 지점. 42마일, 약 67km. 이건 대충의 감이 아니라 측정된 거리처럼 보입니다. 지도에 그 숫자를 대입하면 지점은 꽤 구체적으로 좁혀지죠.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한 좌표 아닐까요? 킨케이드는 그 공간을 단순한 동굴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요. 대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벌집처럼 설계된 구조. 제각각 뚫린 구멍이 아니라 같은 간격, 같은 모양이 정확하게 반복되는 구조. 그가 묘사한 지하 공간도 그와 비슷했는데요. 먼저 모든 통로가 모이는 거대한 중앙홀. 기사에서는 이를 크로스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서 여러 갈래의 터널이 방사형으로 뻗어 나갑니다. 자연 동굴처럼 구불구불 이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마치 설계도를 그려놓고 정확히 파낸 것처럼 일정한 간격과 방향을 유지한 통로들. 그 통로를 따라가면 같은 크기의 방들이 반복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는 무려 700피트, 약 200m가 넘는 길이의 공간. 기사에서는 이를 식당으로 묘사합니다. 또 다른 구역에는 곡물을 보관하던 것으로 보이는 창고 형태의 방이 있었고, 벽은 자연 암벽처럼 거칠지 않고 마치 시멘트처럼 단단하고 매끄러운 재질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구조인데요. 반복되는 동일한 공간, 대칭에 가까운 배치. 이건 무작위로 생긴 동굴이라기보다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공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묘사가 1909년 단 한 번 실린 신문 기사 속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상상이라기엔 지나치게 디테일하죠. 도시의 가장 깊은 구역, 빛이 거의 닿지 않는 공간에서 킹케이드는 줄지어 놓인 돌 구조물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마치 침대처럼 보이는 돌 받침 위에
시신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시신들이 놓인 돌 받침대는 현대인의 침대보다 훨씬 컸고 모두 남성이며 체구가 비정상적으로 컸으며 당시 평균 신장을 훨씬 넘는 체격, 비정상적인 거구였다고 기록했는데 이들의 키가 3m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단 몇 구의 유골이 아니라 수천 구의 미라가 질서정연하게 안치되어 있었고 그 숫자를 약 5천 구로 추산했는데요. 마치 거대한 군대가 지하에 잠들어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시신들은 일정한 간격, 같은 방향, 의식을 치른 듯한 배치, 마치 하나의 집단이 의도적으로 안치된 공간처럼.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벽과 바닥이었습니다. 암벽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를 연상시키는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금과 구리로 만든 그릇들, 정교하게 다듬어진 도구들, 날이 살아있는 무기들까지 남아 있었다는 주장. 여기까지는 이집트 문명의 흔적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 안에 과부자를 틀고 앉은 거대한 석상이 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양손에는 연꽃, 얼굴 표정은 평온한 명상 상태. 킹케이드는 그 조각상을 부처와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상징과 불교적 상징이 같은 지하 공간 안에서 함께 등장한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미국 그랜드 캐년 한복판입니다. 서로 다른 대륙, 서로 다른 문명, 서로 다른 신앙 체계가 왜 하나의 공간에서 겹쳐 있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지하 도시 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랜드 캐년 지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암석 봉우리들의 이름인데요. 그랜드 캐년에는 이런 지형들이 있습니다. 템플 오브 아이시스, 타워 오브 라, 템플 오브 호루스, 시바 템플, 이집트와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이름인데요. 이 이름들은 19세기 후반 지질학자 클레런스 더튼이 붙였습니다. 이 웅장한 암석 지형들이 마치 고대 신전처럼 보였기 때문에 세계 신화 속 이름을 채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즉 공식적으로는 지질학자의 상징적 명명입니다. 그런데 1909년 기사 속 내용과 이 지형 이름들을 나란히 놓아보면 묘한 생각이 듭니다. 기사에는 동굴 속에 이집트 상형 문자와 닮은 기호, 이집트식 무기, 그리고 부처를 닮은 조각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 협곡 지상에는 아이시스, 라, 오시리스, 시바 라는 이름이 붙어있죠. 더 흥미로운 건 위치입니다. 이 신화적 이름이 몰려있는 구역은 그랜드 캐년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다기보다는 노스림 일대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구역은 킹케이드가 지하 도시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지점과 멀지 않은 범위 안에 있죠. 이집트와 불교적 상징이 등장하는 기사, 그리고 그와 같은 상징을 가진 지형 이름이 같은 협곡 안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랜드 캐년에는 또 하나의 오래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호피족의 전승인데요. 호피족은 인류가 지금 네 번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불로 멸망했고 두 번째 세계는 얼음으로 사라졌으며 세 번째 세계는 대홍수로 끝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때마다 인류를 구해준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엔트피플, 우리말로 하면 개미인간이라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존재들은 사람들을 지하세계로 인도해 재앙을 피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인류는 다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 출구를 호피족은 시파푸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시파푸가 그랜드 캐년 내부, 리틀 콜로라도 강과 콜로라도 강이 만나는 지점 근처에 전해진다는 점인데요. 그곳은 지금도 호피족에게 매우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며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909년 기사로 돌아가 보면 킹케이드가 지하 도시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좌표 역시 리틀 콜로라도 강 인근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 인류가 살아남았다는 전승, 그리고 지하에 거대한 도시가 존재했다는 주장,
서로 다른 출처의 이야기가 같은 협곡 안에서 겹쳐집니다. 1909년 기사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S.A. 조던. 스미소니언 소속 교수이며 그랜드 캐년 발굴을 이끌고 있다는 인물입니다. 문제는 스미소니언에 그런 사람의 기록이 없다는 건데요. 박물관 측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발굴은 없었다. 그런 교수도 존재하지 않는다. 발굴 보고서도 없고 사진도 없고 유물 보관 기록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 대규모 발견이 있었다면 어딘가에 남아있어야 할 자료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단순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사가 만들어낸 인물일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시 스미소니언에는 미국 민족학국 BA라는 부서가 있었고 그 안에 비슷한 이름의 연구자들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시대 배경 때문입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은 미국 중심의 역사관을 세워가던 시기였는데요. 만약 북미에서 이집트나 동양 문명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꽤 불편한 이야기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랜드 캐년에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공식 이유는 분명합니다. 낙석 위험, 험준한 지형, 희귀박쥐 서식지 보호, 그리고 과거 우라늄 광산 흔적 때문인데요. 하지만 통제구역은 늘 상상을 자극합니다. 혹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실제로 과거 누군가가 동굴 입구 근처에서 군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서 접근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일반인이 접근하려 하자 돌아가라고 제지했고 사진 촬영도 막았다는 증언도 함께 전해지죠. 신원도 확인되지 않았고 언제의 일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보호 조치였을까? 아니면 보여선 안 되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또한 위성사진의 특정 구간이 유독 흐리게 보인다는 주장도 이어지는데요. 일부에서는 중요한 지점만 의도적으로 해상도를 낮춘 것 아니냐,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블러 처리한 것 아니냐 라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특히 지하도시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노스림 인근 일부 구간이 다른 지역보다 선명도가 떨어져 보인다는 점이 근거로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위성지도는 촬영 시기, 장비 차이, 데이터 합성 과정, 협곡의 깊은 그림자 등으로 인해 구간마다 해상도가 달라 보일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의도적인 흐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의심을 먼저 품고 그 차이를 더 크게 보고 있는 걸까요? 이제 잠깐 이야기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 도시가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요? 그랜드 캐년은 단단한 화강암이 아니라 겹겹이 쌓인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주 거대한 모래 케이크 같은 구조인 거죠. 그 안에 수만 명이 살 수 있을 만큼 큰 공간을 깊이 2km 아래에 만들었다면 천장이 무너지지 않고 수천 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1909년 기사 이후 이 발견을 다시 다룬 대형 보도는 없습니다. 사진도 없고 발굴 보고서도 없죠. 금이나 구리 유물이 발견됐다면 박물관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실물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인물, G. 킨케이드. 그의 기록 역시 분명하게 남아있지 않은데요. 확실한 탐험 보고서도 공식 인물 자료도 거의 없죠.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100년이 넘도록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고대 문명에 대한 로망입니다. 인류는 늘 잃어버린 문명, 숨겨진 도시, 고대의 비밀에 끌려왔는데요. 피라미드, 아틀란티스, 잃어버린 황금도시. 이야기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두 번째는 상징성입니다. 미국 땅 한가운데에서 이집트와 불교적 요소가 발견됐다는 설정. 서로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두 세계가
하나로 묶일 때 사람은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세 번째는 정부 은폐 서사입니다. 공식 기록이 없다. 발굴 보고서가 없다. 그리고 인물도 없다. 이 공백은 숨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낳는데요. 사람은 정보 부족을 의도된 침묵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네 번째는 원주민 전설과의 겹침입니다. 지하세계, 재앙, 출구. 전설과 신문 기사가 같은 공간을 배경으로 겹칠 때 이야기는 더 단단해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 지형 이름입니다. 템플 오브 아이리스, 템플 오브 아시리스. 이건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 이름인데요. 실제 존재하는 지형과 신문 속 설정이 같은 상징을 공유하면 이야기는 더 현실처럼 느껴지죠. 여기에 구체적인 숫자와 거리, 42마일, 700피트, 5만 명 같은 디테일이 더해지면 사람은 더 쉽게 믿게 됩니다. 우리는 디테일이 많을수록 그 이야기가 진짜에 가까워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1909년 한 편의 기사에서 시작된 이야기. 지하 2km 아래의 도시, 거대한 미라, 사라진 교수, 그리고 남겨진 전설. 지금까지 확인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도시를 찾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거인설, 지구 리셋 가설, 초고대 문명설.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는 정말 완전한가? 그랜드 캐년 아래에는 거대한 도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협곡을 따라 흐르는 콜로라도 강은 수천만 년의 시간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장면이 어딘가에 남아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을 계속 따라가 볼 것입니다.